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이 이제 본선 직행 티켓이 걸린 3차 예선, 최종 예선 진출 18개 팀을 가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2차 예선에서 7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2차 예선 현 시점 득점 1위에 오르면서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 명성을 재확인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기량뿐만 아니라 인품에 있어서도 아시아 전역의 축구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중국 원정 팬들을 조발했던 3대0 제스처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일부 중국 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 언론인이 오히려 이 상황은 손흥민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고 두둔했고 동남아시아 지역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 축구의 진정한 신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7대0 승리를 거두고 왔던 싱가포르 원정 당시 싱가포르의 홈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후 인터뷰를 보고 나서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 도중 야유를 보낸 것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메시지까지 나오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해외 반응과 더불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만날 최상의 조와 최악의 조 시나리오 그리고 예선전 일정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아시아 최종 예선전으로 돌입합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원정 7대0 승리에 이어 중국전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아시아에서의 피파 랭킹 3위를 차지하면서 톱시드를 유지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만치 않은 아시아 축구의 상향 평준화 속에서 본선행이 쉽게 이뤄질 것이다. 최종 예선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많은 결과들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2차 예선의 전체 결과와 3차 예선 진출팀을 살펴보면요. 카타르, 쿠웨이트, 일본, 북한, 한국, 중국, 오만, 키르기스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인도네시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호주, 팔레스타인 등이 진출을 했는데요. 서아시아 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동아시아 팀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태국, 2022 카타르 월드컵 베트남에 이어서 이번 2016 북중미 월드컵에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최종 예선 진출을 이뤄냈고 그 중심에 신태용 감독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을 꺾으면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3골 차로 이겼다면 중국을 탈락시키면서 3차 예선,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싱가포르에 한 골을 내줬기 때문에 3대1 승리로 인해 승점, 골득실차, 다득점까지 모두 중국과 같은 상황이 되자 승자승으로 가린 순위에서 중국의 1무 1패로 열세였기 때문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조의 상황을 보시면 A조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가 무난하게 5승 1무로 1위를 차지하면서 3차 예선에 진출했고요. 인도가 최근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쿠웨이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쿠웨이트가 승점 7점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제치고 3차 예선에 진출을 했고요. B조에서는 시리아의 탈락이 좀 이변이었죠. 북한이 꽤 오랫동안 세계 축구계의 중심에서 또한 멀어졌고 게다가 일본과의 경기, 특히 일본이 평양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몰수패를 당했는데요. 그로 인해 이른 승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와의 최종전 4대1 대승 및 시리아와의 맞대결 승리 등으로 3승 3패의 성적, 일본에게만 2번 졌고 또 시리아를 상대로도 승리를 따내면서 승점 9점으로 극적인 2위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C조에서는 말씀드린 한국과 중국이 태국의 돌풍을 일축하면서 3차 예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우리가 태국을 상대로 한 홈 경기만 1대1로 비겼고 또 유일한 실점을 했고 나머지 경기는 완벽한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차 예선 진출을 12년 만에 이루지 못할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됐는데 브랑코 이반코비치, 크로아티아 출신의 명장을 선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힘을 발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D조에서는 오만이 깜짝 1위를 차지했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돌풍의 팀인 키르기스스탄이 김판공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면서 3차 예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김판공 감독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16강 진출은 아쉽게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과의 경기 3대3 무승부를 끌어내면서 호평을 받았거든요. 최근 꾸준히 좋은 축구, 인상적인 경기라고 보여줬지만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여정이 끝나게 됐습니다. 한편 2조에서는 서아시아의 최강자 이란과 더불어 최근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젊은 재능들을 배출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나란히 승점 14점, 4승 2무인 가운데 골득실 차로 이란이 1위,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2위를 차지하면서 무난하게 최종 예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국이 속한 조에서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죠. 무엇보다 중국과의 마지막 우리 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례적으로 중국 관중들을 향해서 조금 웃으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3대0의 손가락을 펴하면서 중국 원정에서 우리가 3대0으로 이겼던 거 기억 못해? 그리고 이번에도 자꾸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은 3대0으로 박살내버리는 수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제스처를 취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정말 상대 선수도 존중하고 상대 팀도 존중하고 상대 팬들까지 존중하는 그런 손흥민 선수. 태국 원정 당시에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경기장 한 바퀴를 다 돌면서 태국 홈팬들에게 인사를 할 정도의 팬 서비스를 했던 손흥민 선수가 중국 팬들에게 이렇게 대했던 것은 중국 팬들이 경기 도중에 자신을 향해 야유를 한 것은 자신이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고 이 경기가 열리는 곳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에 있어서 중국 원정 팬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는, 한국 팬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런 야유는 내가 뭐 축구 경기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 선수로서 제스처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축구를 하다 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나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받아들였고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야유와 욕설에 대해서 실력으로 좀 대응해주고 또 재치있게 대응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인성이 좋고 매너 좋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도발에는 응징을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포털 사이트 소후닷컴은 중국이 기적적으로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이 도발 장면을 헤드라인으로 뽑고 정말 가장 많은 콘텐츠가 이 도발 장면을 통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행동에 대해서 좀 아쉽다, 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 팬들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중국의 유명 기자인 해외 활동하고 있는 분이 토트넘의 호주 투어를 내가 취재를 갔었는데 중국 팬들에게도 친절했고 나에게도 친절했고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손흥민 선수를 자극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또 다른 뭐 팬들도 중국 축구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었다. 사실 이것을 중국이 실력으로 또 매너로 보여줘서 응했어야 되는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한국을 맞서고 한국에 이길 노력을 해야지 야유와 욕설로 이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자성의 반응까지 일부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정말 아시아 전역의 인기와 또 평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이런 도발이 있긴 했지만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모든 중국 선수들을 위로해주고 특히 이번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중국 선수 중에 최고의 활약을 펼친 베테랑 골키퍼 왕달레이 골키퍼가 눈물을 흘리자 다가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중국 내에서도 꼭 화제가 되면서 중국 언론도 손흥민 선수가 왕달레이를 안아준 영웅이었다. 그러니까 영웅이 영웅을 안아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가 싱가포르 원정 갔을 때도 사실은 정말 많은 싱가포르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였으니까 사실 뭐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나 한국을 응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거나 공격을 할 때 조금 야유가 나오기도 했고 뭐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당연히 싱가포르의 승리를 위해서 막 응원을 했었는데 그런 야유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싱가포르 원정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경기를 마치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싱가포르 축구에 대해 굉장히 좋은 멘트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싱가포르가 2년 동안 많이 발전을 했다. 다만 우리가 7대0으로 이겼는데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실망이 클 수도 있지만 축구는 원래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희생하고 투자한다면 결국 싱가포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싱가포르 축구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힘든 경기였고 특히 전반전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7대0의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싱가포르 팬들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비해 분명히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 너무 이제 모자라다, 너무 최악이었다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손흥민 선수의 덕담과 또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반응이 나오면서 이 인터뷰를 경기 후 현장의 믹스트존에서 진행했던 싱가포르의 저널리스트 애쉬 하심이 틱톡에 직접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 영상이 이제 좋아요만 30만이 넘는 조회수 4,500만에 달하는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싱가포르 팬들은 정말 이렇게 크게 이겼는데도 힘든 경기라고 말해줬다니 너무 예의가 좋고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배려가 넘친다. 아시아 축구를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너무 감동했다. 정말 훌륭한 스포츠맨십이고 정말 멋진 답변을 해줬다. 정말 세심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진정한 아시아의 롤모델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영상을 저희가 보시면 믹스존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싱가포르 기자가 촬영을 해서 올렸고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풀 버전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짧았던 이제 싱가포르 축구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 피곤할 수도 있고 빨리 가고 싶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친 그 원정 정말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또 경기를 치렀는데 1분 가까이 정말 긴 대답을 해줬어요. 그냥 간단하게 의례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터뷰 대답을 해주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반응이 싱가포르 팬들에게서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말을 보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신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청난 품위를 보여준 손흥민 선수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아시아 축구에 대한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었고 손흥민 같은 선수가 아시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 같다. 정말 강력한 스포츠맨십이고 정말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반응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원래 미스터 나이스 가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의 실력뿐 아니라 경기
경기장 위에서 보이는 행실과 이런 모습들이 월드 클래스다. 그는 다른 몇몇 축구계의 슈퍼스타들과 달리 인품이 좋고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의 말은 정말 세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전역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 캡틴 손 정말 겸허하군요.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싱가포르의 이제 현지에 있었던 팬들도 이런 멘트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 중에 아무리 상대팀 선수라고 하더라도 야유를 보는 게 너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저까지 왜 내아의 팬으로 만드는지 정말 아스날 팬들이 토트넘 선수들은 정말 증오하고 혐오할 정도인데 오직 손흥민 선수만은 존중한다. 손흥민만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다른 아시아의 많은 팀들이 정말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팬들, 중국의 일부 팬들과 언론인까지도 도발을 당하고도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반응과 존경심을 표하고 두둔한다는 것은 정말 이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축구 전체가 사랑하는 선수다. 사실 아시아를 넘어서겠죠. 그런 선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조들의 결과를 보면 F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비록 베트남, 필리핀 같은 다른 동남아시아 팀들이 함께 속하는 조금 조편성의 행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이제 베트남과의 경기를 특히 2전 전승으로 이겨내면서 이라크와 더불어 3차 예선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G조에서 조금 이변이 벌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요르단이 사우디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승점 13점 같아졌으나 골득실차 우세로 이제 3차 예선에 1위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요르단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르단이 사실 한국을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시키기도 했고 조별리그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경기를 안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가는 자신감과 또 전술적인 퀄리티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요르단을 이제 3차 예선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또 한 번 우리에게는 심적 부담과 경기력적인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인도네시아의 돌풍이 이번 3차 예선 유일한 동남아시아 팀의 진출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신태용 감독은 국민 영웅이 됐죠. 박항서의 베트남 매직에 이은 신태용의 태풍. 어떻게 보면 이제 베트남의 탈락은 박항서 감독을 붙잡지 못했던 것이 역시 원인이었다라는 해석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나오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 태국도 다음 감독은 한국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동남아시아 팀들이 한국 지도자들에 대한 평판을 높여가고 있고요. 사실 베트남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출신의 김상식 감독을 선임하긴 했는데 너무 늦게 선임이 되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또 신태용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아직 김상식 감독에게 좀 더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지난 아시안컵 16강 진출의 성과 속에서 이미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재계약을 맺기로 구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알렸지만 아직 오피셜은 안 났거든요. 아직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팬들이 이제 초조해하고 있어요. 6월 달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이 끝나는데 2027년 1월에 있을 사우디 아시안컵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일단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은 아쉽게 이제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신태용 감독 월드컵 최종 예선을 인도네시아 사상 처음으로 진출을 시켰던 성과 속에 이제는 곧 이제 사인하지 않겠느냐. 신태용 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왜 아직 사인을 안 했느냐. 이제 휴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요즘에는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가더라도 휴가를 가더라도 얘기만 다 맞춰지면은 늦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사인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느냐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마지막 홈 경기 필리핀과의 경기 꼭 승리가 필요했었는데 승리를 거두는 과정 속에 인도네시아가 홈팀인데 보통 이제 홈팀인 인도네시아가 빨간색 유니폼이 있거든요. 근데 하얀색 원정 유니폼을 입고 경기한 게 신태용 감독의 선택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디테일이 인도네시아 언론인 볼라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이유는 너무 더운 날씨다 보니까 흰 유니폼을 입는 게 조금 더 이 더위에 강할 수가 있고 또 흰 유니폼을 입어야 몸집이 더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과의 경기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한 것이 소개가 됐고 이런 점이 신태용 감독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언론과 팬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사상 첫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을 위코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 축하를 하고 또 공식적으로 축전까지 보내면서 신태용 감독의 위상이 인도네시아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물론 쿠웨이트가 실질적인 피파 랭킹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피파 랭킹 134위에 불과한 현재 순위로서 아시아 3차 예선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엄청난 기적을 쓴 것, 또 이 기적이 어디까지 또 어떤 성적으로 이어질지까지도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조의 상황도 살펴보면 H조에서는 파울루 벤투 전 한국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바레인과 함께 H조의 1, 2위 차지하면서 3차 예선에 진출했고요. I조에서는 레바논의 충격적인 탈락 속에 최근 피파의 지원 속에 인프라도 개선되고 좋은 선수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호주와 함께 3차 예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 2차 예선에서는 카타르의 알모에스 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7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3차 예선전까지 아시아 예선 전체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게 됐고요. 6골을 기록한 우에다 아야삭의 3위고 이제 우레이,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 등이 이제 5골을 기록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4골을 기록하면서
하면서 이제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예선은 18개 팀이 진출을 했고 6개 팀씩 3개조로 풀리그를 진행하게 되고요. 각 조의 1, 2위 팀이 본선 직행 티켓을 얻게 됩니다. 즉 3차 예선에서 아시아에 할당된 8.5장 중에 6장의 티켓이 확정이 되는데요. 오는 9월 5일에 첫 경기를 시작하고 2025년 6월 10일에 최종전을 치러서 이때 본선 직행을 확정한 팀은 1년 동안 2026년 6월에 개막할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4차 예선, 5차 플레이오프,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조에 속하게 될지는 한국 시간으로 6월 27일 이 조추첨을 통해 확정이 되니까 조만간에 알 수 있게 되는데요. 6월 A매치까지 진행된 피파 랭킹 포인트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이란, 한국이 1, 2, 3위로 일본 포트 톱시드를 받게 됐고 흥미로운 부분이 사우디가 요르단을 패배하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2번 포트에 호주, 카타르, 이라크가 들면서 사우디가 3번 포트로 내려가면서 죽음의 조의 가능성이 높아졌죠. 3번 포트가 사우디, 우즈베키스탄, 요르단이고 4번 포트가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5번 포트에 중국, 팔레스타인, 키르기스탄, 6번 포트가 북한, 인도네시아, 쿠웨이트인데요. 이 포트별로 봤을 때 우리에게 최상의 조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 우즈벡, 바레인, 키르기스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번 포트에 속하는 팀들 중에서 카타르는 최근 아시안컵 2연속 우승뿐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중동 원정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 면접까지 봤던 헤수스 카사스 스페인 출신 감독이 굉장히 치밀한 전술 분석력을 갖고 있고 또 한국 대표팀 감독을 면접을 보는 과정 속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분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런 또 스토리가 엮여 있다 보니 쉽지 않은 상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나마 호주가 최근에 좋은 재능을 배출하지 못하는 투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수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포트에서는 사우디, 우즈벡, 요르단 다 만만치 않은 팀이지만 그래도 우즈벡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4번 포트에서는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 역시 부담스럽죠. 그리고 오만은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 일본을 꺾는 등 최종 예선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돌풍을 일으킨 팀이고 바레인이 그나마 우리를 만날 때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만나볼 만한 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5번 포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키르기스탄이 중앙아시아 팀으로서 특히 결정력이 부족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에 6번 포트가 북한, 인도네시아, 쿠웨이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아시아의 쿠웨이트도 서아시아 팀들 중에서는 유독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인도네시아가 파리 올림픽 예선에서는 우리에게 일격을 가했지만 확실히 신체 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상대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좀 북한 원정도 부담스럽고 너무 거칠고 또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피하고 싶은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상대는 물론 이제 신토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출신 혼혈 선수들을 대거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쿠웨이트를 좀 가장 수월한 상대로 좀 꼽아보고 싶고요. 최악의 조를 꼽자면 이제 2번 포트에서 말씀드린 이라크 가장 좀 염려가 되고 3번 포트에서는 사우디도 어려운 상대가 되겠지만 요르단은 분명히 우리를 상대로 한 자신감 또 우리 선수들의 심적 부담감 등을 생각했을 때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다. 4번 포트에서는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5번 포트 중국을 뽑은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2번 모두 이기긴 했지만 이번 홈 경기 정말 쉽지 않게 이겼고 또 무엇보다 이반코비치 감독이 부임해서 전술적인 짜임새라든지 전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좋아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5번 포트에서는 중국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6번 포트는 역시 북한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강조했던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감독, 우리 축구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감독이 선임되는 것을 좀 얘기를 했어요.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명장이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손흥민 선수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즉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침착하게 찾아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 예산이 세후 기준으로 봐도 250만 달러까지 쓸 수 있다. 한 40억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최고의 명장 화려한 감독들을 데려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감독은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3차 예선에서 탈락한다면 그리고 3차 예선에 탈락한 팀들은 4차 예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3차 예선의 각조 3, 4위 팀들 6개 팀이 A조, B조로 나뉘어서 각조 1위 팀이 추가적으로 본선 직행을 하면서 8개 팀이 총 확정이 되고요. 각조 2위를 차지한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가진 이후에 여기서 이긴 팀이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 나가서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북중미의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피파 랭킹을 통해 토너먼트 대진을 만든 이후에 진출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2단계까지 가면 말씀드린 대로 6월에 끝날 수 있는 월드컵 예선이 11월 내지 12월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3차 예선에서 마치고 본선을 대비한 정말 다양한 대륙의 팀들과 평가전을 가지면서 담금질을 가져가야 하거든요. 3차 예선 빠르게 좀 수월하게 통과하고 우리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원정 월드컵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는데 역사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우리가 월드컵 촬영에서 어떤 조와 함께 속하게 될지 또 새로운 대표팀 감독 어떻게 누구로 결정이 될지 이어지는 최신 소식과 독점적인 정보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